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르면 오늘 27일쯤 대권도전 출사표를 던질 것이라고 윤 전 총장 측의 이동훈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입당은 민심 투어 이후 판단할 문제라고 했지만 사실상 거의 기정사실화하는 발언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경선 연기론을 두고 계파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선 일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쯤 등판할 것이냐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네. 날짜가 나왔습니다. 27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예. 27일로 결정한 배경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뭐 주의 압박도 있었고 압박이 있었다. 예, 국민들도 자칫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시나리오를 공개를 해야 될 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달에 말에 대권 선언하고 그다음에 7월달에는 민심 투어하고 우리 8월달에는 국민힘이 입당하는 큰 총론적인 일정을 제대로 이제 교통 정리해서 공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운전하는 버스에는 안전하게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는 여야 협공의 일정에 대응하지 않고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그런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보니까 바로 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간보기 그만해라. 그리고 국민들 일부에서도 이제 피곤함을 느끼고 이런 점을 감안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총론적인 일정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가 됐는데 아직 강론적으로는 약간씩 좀 변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6월 27일 날 대권 선언을 하는데 이때에도 자칫 좀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했고 민심 투어도 7월에 하게 되는데 일주일일지 2주일이 될지는 조금 그때 가서 봐야 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씩 이제 강론 부분에서는 변경이 있지만은 큰 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국민의힘 입당 8월달 한다라는 부분,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공개적으로 천명을 한 셈이죠. 네,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을 선임하고 이 대변인이 계속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생각을 전하고 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민심 투어 하면 국민들이 좀 짜증낼 것이다라는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측의 이동훈 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민심 투어하면 국민이 짜증낼 거다라고 하는데 국민이 최대한 짜증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민심 투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민심 투어를 반영을 해서 입당 문제도 최종 결론을 내겠다. 텐트를 치려 그러면 이제 중심축을 어디에다 박느냐가 중요한데 여전히 보수의 중심,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윤 총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충무공 말씀대로 절대로 가볍게 움직이지 않고 세상처럼 신중하게 행동할 겁니다. 네, 일단 뭐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윤 총장은 생각하고 있다. 국민의힘으로 입당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투어를 할 텐데 투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메시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를 다닐 것인가도 봐야 되겠죠. 민심 투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토크쇼처럼 저기 이제 토론하는 건데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거 해서 많이 이제 좋은 효과를 봤죠, 반응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소 방문입니다. 이를테면 시장이라든지 대학을 방문하는 겁니다. 직접 본인이 찾아가는 건데 이 두 가지 방법 다 과거 여러 대권자들이 다 했던 방법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에 윤석열 민심 투어로 뭘 보여줄 것이냐? 과연 정치적 비전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게 때문에 민생 투어 그대로 말하면 이게 어렵게 힘든 사람들과 함께 스킨십을 하는 건데 그야말로 이제 감성 투어인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그 모험적입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이거 자칫하면 짜증나게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잘만 하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대중적으로 들어가면서 윤석열에 대한 전국적인 붐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말하자면 신비주의가 깨지면서 별거 뭐 실력이 없네라고 상당히 좀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심 투어를 한다면은요. 국민들의 질문도 받고 여러 곤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동안은 윤 전 총장이 자기 생각을
여러 분야에서 밝히진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민심 투어를 하면은 아무래도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도 이제 자신이 있어야 돌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과연 그런 국정의 철학이나 비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한 번도 밝혀진 적이 없는데 네. 지방에서 지역민들에게는 과연 그걸 어느 정도로 가슴에 와 닿게 밝힐 수 있는 건지 제시할 수 있는지 예. 이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근데 관전 보통 포인트라고 봅니다. 과거에 예. 대권 도전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민심 투어를 뭐 100일 하는 분도 있었고 한 예. 달 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일주일에서 2주일이에요. 짧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짧더라도 이게 이제 임팩트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강한 어떤 공감대만 불러일으킬 수 있으면 성공인데 김종인 전 위원장의 지역의 태도로 지금 할 수 있는 게 다 토크쇼인지 그게 뭔지 민심 투어인지 민생 투어인지 아니면 기관 방문인 건지 이게 아직 전혀 밝혀지지 않단 말입니다. 언론들이 이렇게 궁금해하면 예. 그 다음 날 대변인이 이 얘기 해주더라고요. 예, 근데 매번 그래서 궁금하면 얘기하고 궁금한 얘기하고 하는데 지금 뭐 좋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봐 주는 거는. 예. 그런데 물론 내년 대선까지 예. 지금 뭐 10개월 정도 남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낼 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야말로 민심 투어에서 윤석열의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는 뭐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본인을 나타낼 수 있는. 별의 순간을 잡아야 한다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요즘에 좀 윤 전 총장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이 언짢을 예. 겁니다. 아마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윤석열 대권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데는 세 사람이 저는 기여했다고 봅니다. 세 사람이 기여했다. 예, 실튼 저튼 간에 세 사람이 첫째는 조국, 예. 그리고 추미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 아닙니까? 아, 예. 그동안 예. 얼마나 언론에 많이 별의 그렇게 순간 볼 수 있겠네요. 잡았다라고 해서 수없이 언론에 띄웠는데 그랬던 자기를 그토록 띄워두고 대권주자감이 대통령감이다로까지 얘기했던 김종인 전 위원장인데 3월 4일 날 검찰총장 그만두고 나서 3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시다시피 한 번도 아직 만나지 않았습니다. 전화 통화 딱 한 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다시 돌아가서 웃으면서 윤석열을 돕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이준석 당 대표와 가깝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준석과 그다음에 김웅 뭔가 초선 소장파들과 같이 어떤 교감하면서 대권 주자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킹메이커 역할이 과거의 방법이라는 시기가 많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막판에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미는 쪽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윤 전 총장이 오늘 시간표를 예. 제시했기 때문에 여러 관측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럼 뭐 국민의힘 입당을 늦출 것이다, 아니면 안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뭐 10월, 11월 늦어질 수도 있다. 모든 그런 가능성은 다 이제 사라졌고 예. 바로 이제 다음 주죠, 일요일 예. 이제 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예상보다 빨리 이렇게 결정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윤석열에 대한 첫 번째 궁금증은 언제 어디로 가느냐는데 이건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한 대로 두 번째 궁금증은 과연 대통령감이 될 만한 그런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을 보여줄까 말까 줄똥말똥 시간이 오래 갔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최근에 예.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 이준석 대표 때문에 새로운 바람 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앞당긴 거 아닐까요? 이제 그런 점도 있겠죠. 이런 점도 있겠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신비주의라는 게 너무 오랫동안 가면은 그게 또 많이 식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그야말로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적기를 택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야권에서는요, 윤 전 총장을 비롯해서 국민의힘 당 밖에 있는 대권 주자 움직임들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최재형 감사원장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는데요. 대권 관련 질문에 뭐라고 답했을까요? 듣고 오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거치 또는 뭐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자, 지금 조만간 여야를 재직 중에 선거에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바람직한 현상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의 말을 들어보면요, 예.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예. 생각을 정리해서 이야기하겠다라는 뜻이 예. 마치 출마를 할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에 비춰본다면 저 정도면 출마한다는 뜻이나 다름없거든요. 예.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습니다. 7월 달에 그만두고 대권에 참여하느냐 아니면은 또 하나는 야권의 대권 주자냐에 대해서 침묵을 겼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적극적 침묵인데요. 저 정도면 사실 긍정이나 다름없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최근 흐름, 주변 상황, 오늘 발언을 종합해 보면 80% 정도는 이미 대권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한 건데 네네. 문제는 천상 평생 공무원을 했던 사람이 저 생각을 80%의 대권 도전을 하겠다는 생각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는 데는 뚝을 막판까지 지켜봐야 되는 게 그동안에 이제 공무원 관료 출신들의 스타일입니다. 예. 그런데 뭐 여권 후보는 아닐 테고 야권 후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야권의 후보들이 많잖아요. 예. 어느 정도 가능성을 두고 도전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정유하 의장 전 국회의장이 돕고 예.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예. 물어봤고 그랬는데 지금 대권 주자들이 다 지지도가 뭐 대부분 뭐 5% 안팎이고 그리고 윤석열을 뜬 거는 불과 뭐 한 서너 개월이었고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로. 예. 이준석이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면서 뜨는 데는 불과 한 3개월 걸렸기 때문에 최재형 감사원장도 잘만 국민들이 따라준다면 시대정지를 부응한다면 2, 3개월 만에 금방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분석을 최재형 하는 거예요. 감사원장이 만약에 등판을 한다면 네. 2, 3개월 안에 예. 생각만큼 예. 그렇게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 왜냐하면 그동안 쭉 대권의 행보를 밟아왔거나 대외 활동을 했으면 모르겠지만은 예. 아직까지 감사원에서 몇 번 이제 열성 원자력 문제라든지 이 부분에 쓴소리 직원을 얘기를 해서 뭔가 대척 선비 같은 이미지는 있습니다만은 과연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오늘 호남을 또 갔습니다. 네. 이번엔 전북 지역을 갔는데요. 네. 여기서 지역 발전 이야기하고요. 일자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자, 확실히 여전히 과거와는 좀 다른 네. 야당 대표의 모습입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제 행보를 보고 얼핏 김종인 위원장에게 코치를 받았나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코치를 받은 것 같다. 예. 예,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호남의 특성이라든지 호남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 이런 걸 잘 알거든요. 이게 한두 번 호남 가서 5.18 묘제에 가서 참배하고 한다고 해서 호남의 마음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 거고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로 가는 호남 행보가 아니라 이렇게 가슴으로 가는 행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알고 아마 두 번째 가고 아마 지속적으로도 계속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헌정사상 첫 30대 당대표 이준석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이 좀 계속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방명록에 쓴 필체를 두고서도 여러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줄을 그으면서 잘 읽어봤고 제가 외교 전략에 대해서 친구인데요. 아이고 또 이렇게 좋은 선물이고 그리고 대표님 명필이십니다. 우리 때보다도 컴퓨터를 안 써가지고. 너무 글씨를 잘 쓰셔가지고 제가 위압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의 글씨체를 가지고 예. 또 여러 정치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예. 들으셨어요? 그럼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뭐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필체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30대 중반이기 때문에 또 미국 컴퓨터공학과 나왔기 때문에 컴퓨터를 익숙해서 아마 한글은 아무래도 어색하고 제 주변에도 제 아들만 해도 한국이 막 삐뚤바뚤합니다. 다만 이제 맞춤법이 좀 틀린다면 그 문제가 일 수가 있죠. 예. 미국의 이제 전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폭풍 트윗, 새벽에 맞습니다. 트위트를 많이 하는데 예. 뭐 지역 이름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철자법이 많이 틀려서 지금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사람 혹은 당의 대표가 철자가 많이 틀린다든지 어법이 틀린다 하면 좀 문제이지만 뭐 필체야 뭐 요즘 알겠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지금 뭐 송영일 대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송영일 대표가 예.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 경선 일정 연기와 관련해서 예. 오늘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나 봐요. 뭐 60여 명의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려서 경선 연기 문제 논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말해도 민주당이 정말 아주 긴박감이 가득 돌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지금 당초 예정대로 한다면 송영길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당초 예정대로 9월 경선 하겠다라고 통과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오전에는 이재명계 이 20명 국회의원이 국회에 모여서 예정대로 하라라고 압박성의 문자 메시지를 던졌고요. 메시지를 줬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재명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선을 연기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예. 이낙연, 정세균계 중심에서 국회의원 66명이나 어떻게 연판청 받아서 이거 안 된다 말이야. 연기해야 된다. 의총 소집하라라고 또 제시를 했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하루 아주 민주당 지금 긴박한 하루가 됩니다. 지사 이재명계라고 하는 의원들 수가 예. 많지 않잖아요. 예, 근데 의총에서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예. 연기 쪽으로 그럼 가닥이 잡힐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요. 예. 지금 경선을 연기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친이재명계하고 비이재명계하고 한판 승부가 붙은 겁니다. 힘겨루기가. 예. 그래서 경선을 하느냐 마느냐 어느 한쪽으로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한쪽이 힘이 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정대로 9월 10일 날 경선을 하게 되면 친이재명계는 힘을 얻고 탄력을 받을 겁니다. 반대로 네. 경선 연기가 된다면 비이재명계 연합군들, 말하자면 이낙연이나 정세균들 그룹들은 상당히 탄력을 받고 이재명계를 몰아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건 경선의 문제가 아니라 양측의 파이어 게임, 말하자면 내부 경선의 1차 승부, 1차 경쟁이라고 볼 정도로 치열하고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아마 계속 내일 모레서 계속 밀고 당기고 하는 치열한 아마 힘겨루가 이루어질 겁니다. 다음 주 초에 결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민주당 만약에 내 한판 양쪽에 한판 말씀 들어보면 만약에 연기 쪽으로 가닥이 잡힌다면 예. 이재명계가 크게 반발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20명, 30명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지금 여야 통틀어서 대권자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 선두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발할 경우에는 아마 민주당 내분을 떠나서 대권 전체 판도에 상당히 흔들리기 때문에 예. 이건 단순한 경선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대권 판 전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예. 주말과 휴일 사이 아주 숨가쁘게 네.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